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당면한 도전 과제로 지목하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6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하루 전 열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지역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미중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미국의 대북 외교 의지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는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n North Korea, of course, we have seen a series of tests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good faith in diplomacy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do the same. So coordination around that issue is also very important.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 외에도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협력해왔고 현재 중요한 순간을 맞은 임박한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영역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공중보건 문제를 제시했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로는 타이완 해협 주변의 안정과 평화 보장 등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처럼 미중 양국 관계에 다양한 범주가 있지만 일관되고 정례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양측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will see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this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veer off into conflict.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을 위해 정상과 고위급이 주도하는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중 정상회의는 미국이 마음이 같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에서 진행됐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이 동맹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현안과 주요 국제 문제 외에도 신장과 티베트, 홍콩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관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미국 상원의 법안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의 로 포트먼 상원의원은 15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새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대표 제출하고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과 크리스 쿤스 의원도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강제로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며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의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최근 미국 유권자 1,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32%는 다소 우려한다고 답해 74%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51%가 미북 간 충돌 가능성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는 39%만이 같은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유권자들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 나라는 중국으로 10명 중 8명이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했으며 미국과 이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9%와 34%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최근 워싱턴으로 옮긴 대북 정보 유입 단체와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미국을 오물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 미국이 진정한 조국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북한 당국에 오히려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국 내 탈북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신보는 이번 주 최신호에서 최근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 한국 내 대북단체 노체인과 탈북민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노체인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을 향해 쓰레기, 인간추물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하면서 이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한국 국민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돼 미국으로 쫓겨났으며 이들을 받아들이는 미국은 쉬파리 때 모여드는 거대한 오물장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노체인의 정광일 한국지부장은 최근 VOA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압박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해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었습니다. 정광일 지부장은 15일 VOA에 북한 매체의 비난이 새삼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김정은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깨우쳐지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반정부 세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악을 하는 거죠.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220명 가운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입국해 현재 사업을 일군 데보라 최 씨는 북한 당국을 향해 무엇이 진정한 조국의 의미인지 반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간부 동지들가 여기 와서 지금 15년 살았는데 자유의 나라, 제대로 기본적인 인권이 갖춰진 이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북에서 뭐 100만 장자면 뭐 저기 하늘나라 얘긴데 저는 여기서 15년 만에 비슷하게 이뤄냈고요. 가족과 함께 미국 중서부에 7년 전 정착한 김마태 씨도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북한 간부들에게 누가 과연 죄인인지 따져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한테만은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해주려고 전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3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김일성이 궁전을 만드는 건 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싼 가격에 옥수수 죽도 못 먹이서 사람들을 내보낸 거는 제가 아닌지. 미국 중서부에서 꽃 도매업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글로리아 씨는 태어난 곳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곳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냥 조국이죠. 너무 감사한 나라. 미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줬다면은 북한에서는 키워준 이유가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라고 그걸 뭐 매개준 게 아니라 그 자기네 그 김일성의 오직 로얄 패밀리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노체인의 정광일 지부장은 북한 선전 매체의 탈북민 비난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촌에 이제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VOA에 한국과 미국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시키기 위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사안 등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을 도망자, 즉 사실상 기소 중지자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10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피고들이 도망자 신분인 만큼
이번 사건을 일정과 사건관리위원회로 다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 배정 역할을 하는 일정과 사건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 피고가 체포되거나 다시 소환될 때까지 해당 사건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명령을 계기로 고철만 등 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도망자 신분, 즉 기소 중지자가 됐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희,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조선무역은행 또는 은행의 위장회사 등에 근무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과 국제 돈세탁,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국제법적 근거가 분명하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중국이 탈북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밝혔습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 전 대사는 15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세계정치연구소 IWP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민 망명 신청자 인터뷰 절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보 원칙이 포함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중국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 송환 시 당하게 될 구금과 고문, 처형 등의 사유는 분명한 망명 신청이나 난민 분류의 조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또 최근 중국 당국이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우려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답신을 보내고 탈북민들이 불법 미립국자로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기구에 탈북자 접근을 시행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히 촉구하고 중국과 몽골에 탈북민들을 위한 난민 수용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